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민간 분양 말고 공공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이 후분양이 되게 많죠. 분양 받고 나면 입주를 막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고 나서 계약하고 뭐 중도금 6번에 걸쳐서 내고 잔금 낼 때까지 한 3년 정도 시간 주잖아요.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근데 이 공공 분양은 후분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경우에 한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뜩이나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이 공공분양은 공포의 2월 19일 전에도 공포의 2월 19일이 뭔지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공포의 2월 19일 전에도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지금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즉 전세를 줄 수 없죠. 전세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겠다? 꿈 깨시라. 게다가 후분양은 대부분 공공분양이라 3년에서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셨던 이 자금 마련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가르쳐드렸던 최고 꿀팁, 전세 구해서 다 해결하기, 이 전략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아니 그럼 전세 구해서 잔금도 못 치르고 후분양이라 시간도 없고 뭐 대출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 분양가를 납부가 가능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선분양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데 이 후분양에다가 공공분양 실거주 의무까지 콤보로 이게 오니까 당연할 수가 없다. 포기해야겠다.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 못하죠.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시세 차익에 8억 5천 이런데 나 자금 마련 못해서 이거 남들 주면 너무 억울하죠. 요즘 다 분양가 상한제고 다 로또 분양이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은 아무리 후분양이고 아무리 공공분양이고 실거주 의무가 있어도 자기 자본 1.9억 원이면 분양가 6.5억을 해결하고 실거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방법을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만들어 쓸만도 한데 항상 수작업으로 그리는 바람에 엄청 못 그리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천양 넣으세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 후분양이라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미래 A1-5, 1-12블럭 이 두 블럭이 공공분양으로 분양을 하면서 후분양을 했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 공고가 나서 12월에 당첨자 발표하고 계약하고요. 계약이 12월인데 입주가 한 23년 이때가 아니고 21년이에요. 21년. 6월, 7월에 입주를 한대요. 계약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입주하죠.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되게 많습니다.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두 단지가 공공분양이었죠. 예전에 S9블럭,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 공공분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분양하지 않은 S8블럭 같은 경우에도 공공분양, 후분양을 하죠.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분양을 하는 경우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이 영상에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신데 또 후분양은 또 많이 달라요. 또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분양이 기간이 짧아서 되게 자금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자, 이게 좀 특이하죠. 지금 보시면 계약금이 20%, 여기까지는 특이할 거 없는데 중도금이 20%? 뭔가 이상하죠? 잔금이 60%, 중도금이 20%. 뭔가 잘못됐는데? 원래 뭐예요, 보통? 원래 계약금 20%에 중도금 60%, 잔금 20%. 맨날 이랬죠. 이거 선분양할 때는 거의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 중도금 60%를 3년간 천천히 내면서 사업비에 갖다 쓰는 거죠, 건설사가. 근데 공공분양은 이미 주택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 중도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택을 다 지었으니까. 후분양이라는 건 주택을 거의 다 지어놓은 거죠. 주택을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중도금을 60%씩이나 받을 필요가 없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돈이 많죠, 국가는. 좀 빨리 내야 되는 대신에 중도금을 20%만 납부하고 잔금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행히 중도금이 20, 잔금이 60이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시로 드는 건 A1 5블럭을 오늘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단지를 위해서 찍는 영상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거의 모든 공공분양은 후분양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공공분양을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시든 후분양이자 실거주 의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A1-5블럭 같은 경우 분양가가 전용 84 타입 33평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이에요. 6.5억. 계약금 20%, 약 1억 3천. 중도금 20%, 약 1억 3천. 잔금 60%, 약 3억 9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건데, 자, 먼저 계약금 20%는 일단 납부를 해야죠. 신용대출을 하시든 자산 처분을 하시든
그래서 계약금 20%는 내가 어떻게든 낸다고 합시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율 지구이기 때문에 LTV 40%죠. 다행히 중도금이 20%네요. 20%면 넉넉하죠. 40%까지는 되니까. 그래서 20% 전부 다 중도금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아서 여기까지 납부했죠. 그럼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60%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잔금이 60%인데 LTV가 40이기 때문에 풀로 땡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중도금 대출 20%를 받으셨죠. 그럼 40%를 대출 받아서 이 중에 20%는 뭘 해야 돼요? 이거 중도금 대출 빌린 거 갚아야죠, 이거. 그래서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고 40% 중에 20%는 중도금 대출 상환해버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20%밖에 없죠. 이걸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죠. 잔금은 60%인데 20% 납부하고 40%가 남았죠. 이거 어떡하지? 너 지금 1.9억으로 더 낼 수 있다며. 내가 지금까지 낸 거라고는 계약금 1.3억 내고 6천만 원 남아있는데 내 자본은 6천만 원으로 나머지 40% 낼 수 있나? 못 내죠. 그럼 못 내네요. 그냥 포기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 영상을 열심히 안 보셨네요. 자, 이 LTV 40%는 뭡니까? 분양가의 40%인가요? 아니죠. 입주 시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KB 시세 기준입니다. 일단 이 레파토리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매 제한 걸린 단지이기 때문에 KB 시세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전매 제한 걸리니까 3년 뒤에 KB 시세는 없어요. 전매 제한 보통 10년이죠. 3년 뒤에는 KB 시세라는 게 없다. KB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KB 시세는 거래가 돼야 존재하는 거예요. 주변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이라서 KB 시세가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KB 시세는 아파트가 거래돼야 생겨요. 그럼 시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LTV 40%를 그럼 뭘로 잡나요? 은행 그럼 어떡하냐? 자, 감정가나 분양가로 LTV에 반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감정가로 한다. 가능하다면. 이 감정가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세가 한 15억 정도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15억까지는 안 나올 거고 14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정가가 14억 원 정도로 정해지면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14억 중에 9억까지는 40%, 나머지 5억은 20%에서 총 4억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내는 시점에. 자, 4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까지는 이해 가셨죠? 왜?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위례 5단지의 분양가는 약 6억 5천만 원이죠. 33평 기준. 이 중에 대출이 얼마가 된다고요? 4억 6천만 원이 대출된다고요. 계약금 1억 3천만 원은 아까 냈잖아요. 이걸로 냈죠. 이건 냈고 얘 받으면 얼마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5억 9천만 원은 해결된 거죠. 그럼 6억 5천만 원 중에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0.6억 원. 이건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내야 하는 게 이 0.6억 원과 처음 냈던 계약금 20%인 1.3억 원인 거죠. 내가 낼 돈 1.3억 원 더하기 0.6억 원은 얼마? 1.9억 원. 그래서 1.9억 원 마련하면 후분양도 걱정 없다. 분양가 6.5억이어도 1.9억 마련하면 후분양도 걱정 없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걸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내 자본으로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1.3억 더하기 마지막에 납부하는 0.6억 원 총 1.9억 원이다. 요약하면 분양가 총 6억 5천만 원 중에 1억 9천만 원만 내 자본으로 지불한 거죠. 나머진 대출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뭐냐면 6억 5천만 원 중에서 대출 4억 6천만 원 받고 내 자본 1억 9천만 원 들여서 6억 5천만 원 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그 세부 과정이 지금 복잡한 거지. 결국 내 자본 1억 9천만 원, 대출 4억 6천만 원으로 분양가 6억 5천만 원 납부하기 이겁니다. 그리고 대출이 4억 6천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분양가가 아니라 시세도 아닌 감정가로 LTV를 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세부적인 금액은 분양가의 수준과 또 주변 시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주변 시세가 바뀌면 감정가가 바뀌니까 감정가가 바뀌면 대출 금액이 바뀌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변동이 가능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는 이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감정가는 되게 높게 나올 만한 곳이 분양가는 작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찍어 누르니까 분양가는 작고 감정가는 높이 나오니까 대출은 또 이걸로 받고 납부는 이걸로 하면 되니까 큰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작은 금액을 납부하는 이런 구조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리면 얘랑 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실 거의 다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죠.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주택을 제가 리뷰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잘. 영흥공원 푸르지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아까 들으시면서 되게 찝찝했던 거 있죠? 감정가가 자꾸 뭐 1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세가 지금 15억이라며 벌써. 시세가 15억이면 감정가도 15억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억 넘으면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15억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요. 아예. 감정가가 14억 나오면 아까처럼 4.6억 대출이 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15억을 초과해버리면 주택담보대출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못 내잖아요. 민간분양, 선분양의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와도 만약에 15억을 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세를 주는 플랜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대출 안 받고 난 전세 보증금 받아서 그걸로 납부하면 돼. 뭐 내가 실거주는 못하지만 집을 날리는 건 아니야. 시세 차익은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이게 가능했죠, 민간분양은. 그래서 이런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뭐 혹시라도 15억 초과하면 이 방법으로 돌리면 되니까 난 죽어도 실거주 해야 돼. 실거주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것만 아니면 전세를 주는 플랜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공공분양이라서 거주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쓸 수가 없어요. 15억 넘어가면 입주 못해요, 그냥. 그럼 15억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가가 15억을 넘을 것 같으면 은행은 이 분양가로 LTV를 반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려했던 이 상황, 40%를 못 내는데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0%를 내가 또 현금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분양가 전체의 40%만 대출이 되고 60%를 내가 자본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 60%면 6억 5천만 원에 60%. 내가 어떻게든 3억 9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건데 내가 죽어도 3억 9천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네. 아무리 이렇게 빌려보고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 입주 못하는 거죠. 되게 좀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서 복잡할 수도 있으신데 여러 번 돌려보세요. 여러 번. 한 5분 전부터 여러 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전세를 못 주고 이 거주 의무 그냥 어기고 전세 주면 이 주택 회수돼요. 뺏겨요, 집. 다시 LH에서 가져갑니다. 환매라고 하죠. 환매. 팔았던 걸 다시 사는 환매를 해버려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거의 없는지는 뒤에 링크를 드릴 텐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일단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있으면 나는 이 분양가 내가 6억 5천만 원 낸 거 날리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죠. 다행히도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만약에 1% 미만의 가능성으로 정말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주택이 회수될 수 있다고 했죠. 주택이 회수된다는 건 뭐냐면 집을 그냥 뺏긴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분양가를 6억 5천만 원을 어쨌든 내셨잖아요. 뭐 전세를 마련하고 뭘 해서. 그러면 이 분양 가격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게 뭐냐면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낸 돈 돌려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뭐 그냥 바보짓 하긴 했는데 그냥 이 돈 갖다가 은행에 정기 예금했다가 뺐다. 물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기식이긴 한데 이거 날리는 건 아니죠. 6억 날려가지고 한강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회수가 돼도 무슨 아주 막 인생을 망칠 만한 큰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꿈만 같던 8.5억 원의 이 시세 차익, 정말 내가 그냥 한 단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세 차익을 포기하긴 해야 됩니다. 얻을 수는 없죠. 회수되니까. 그리고 자본이 1년 동안 대출까지 끌어당겼는데 그게 묶여있으니까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뭐 그런 손해를 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뭐 막대한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후분양이라 한 6개월, 7개월 내에 진행이 되는 거죠. 6, 7개월 동안 그냥 돈이 묶여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1% 미만의 가능성 때문에 무서워서 청약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당첨되면 거의 99.9%의 확률로 시세차익 8억 5천만 원을 얻는 거고 여러분이 한 1% 미만의 가능성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 약간의 손해를 볼 아주 작은 가능성이 무서워서 이걸 못한다는 건 조금 저는 이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자본이 조금만 있어도 이 커 보이는 분양가를 다 납부할 수가 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분명히 가실 겁니다. 제 설명 두세 번 들으시고 결국에 이해 안 가신다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이해 안 가시면 꼭 여러 번 돌려보세요.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랬죠? 감정가가 15억 넘어갈 가능성이 1% 미만이다. 왜 어떤 근거로 1% 미만이라고 하느냐,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유가 있어요. 요거랑 약 보니까 선분양 얘기할 때 전세고에서 중도금, 잔금 다 납부할 수 있다, 전세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는 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세요. 여기 위에 지금 카드로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 청약 자금 마련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이전에 거의 비슷한 영상을 한 번 더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랑 이 영상 찍고 나서 지금 아류들이 엄청 많죠. 보시면은 제가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아마 약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지금 많이 퍼져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궁금하지 않더라도 한번 볼만한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자금 마련하기, 자금 마련 전략을 우리가 짤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앞으로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어떤 분양이 떠도 자금 마련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한 단계 이제 발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2, 3일 전에 멤버십 회원 제도를 개설을 했는데 영상 끝나고 나서 안내 영상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의 부동산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저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모두의 부동산 회원으로 가입해주세요.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거예요. 이분은 제가 구독자가 한 100명일 때부터 약 7개월 전이죠. 그때부터 항상 응원해주시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댓글을 남기시면 저는 지금도 항상 답글을 남기고 소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거의 답변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트와 좋아요는 받으셔도 댓글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으시죠. 특히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십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의 부동산 채널은 타 부동산 채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채널이에요. 제가 다 일일이 답글을 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영상 하나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그 수십 분 중 한 분이 되실 거예요. 회원님의 아이디 옆에는 이런 표식이 생겨서 소중한 회원님인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회원님들의 댓글을 먼저 보게 되고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드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동메달에서 은, 금, 다이아몬드, 별을 달게 될수록 오랜 기간 동안 회원을 유지하실수록 점점 더 저와 친밀하고 때로는 상담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많으신 구독자님들은 회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혜택이 이것만 있으면 서운하겠죠? 모두의 부동산 회원께는 제가 손수 매주 칼럼을 써드립니다. 모두의 부동산 채널로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을 클릭하시면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보이시죠? 회원 전용의 귀중한 정보와 분석이 거의 매주 올라갈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 좀 더 대중적이라면 이 칼럼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셔서 저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길 소망합니다. 회원이 되지 않으셔도 기존에 얻으시던 귀중한 정보, 귀중한 영상들은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의 부동산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 좋은 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의 부동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